네, 10장 스트레인 트랜스포메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때까지는 우리가 모어 서클 스트레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했죠. 이제 기말고사 맨 처음 들어가면서 그거를 조금 응용한 이제 스트레인 트랜스포메이션을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거는 이제 변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레인 스트레인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플레인 스트레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제너럴 스테이트 저희가 항상 얘기했죠. 3차원 상태에서 변형률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여기 살짝 숨어 있다 했죠. x, y, y, y 그쵸. 각각의 수직한 방향의 변형률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노멀 스트레인이라 했죠. 그래서 세 개의 노멀 스트레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각 면, 그쵸? 요 면에 있으면 x축일 텐데, 이렇게 있으면 x축일 텐데, x축에 그 x축을 법선 벡터로 하는 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수직인 것이 있고 수평인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수직인 것은 엡실론 xx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또는 엡실론 x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수평인 거를 어떻게 표현한다? 우리가 감마 xy, 그쵸? 그리고 감마 xg. 표현할 겁니다. 뭐 x축을 법선 벡터로 하는 면에,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x축을 이렇게 x축을 법선 벡터로 하는 이 면에 대하여 누가 작용하는 거, y축 방향 힘이 작용하는 거, z축 방향 힘이 작용하는 걸로 인한 변형률인 거죠. 마찬가지로 입실론 yy, 그렇죠? 우리가 살짝 우리 이제 공부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입실론 y는 이게 x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y가 되는 거죠. 이렇게 y가 되는 것일 거고요. 그러면 그 외에 남는 것들은 뭐가 된다? xg가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에는 우리가 보지 않고 입실론 y 그리고 여기는 감마 yg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료역학 시간에 우리가 1학기 재료역학 시간에, 그러니까 저번 학기 재료역학 시간에 뭔 얘기를 했었냐면 힘 평형 관계를 가지면 우리가 요 것들이, 그쵸? 우리가 이거 쉐어 텀들, 요 쉐어 텀들이 스트레스에서도 뭐가 된다? 대칭, 그쵸? 대칭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 기준으로 우리가 대칭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었죠. 대각선 방향. 그래서 노멀 스트레인 3개 그리고 뭐 쉐어 스트레인 3개. 왜냐? 쉐어 스트레인이죠. 쉐어 스트레인. 그래서 총 6개 컴포넌트를 가지는 문제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힘평형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고, 당연히 감마 xy, 감마 yx, 그쵸? 이렇게 우리 말하는 y축의 법선 벡터로 가지는 x축에 대한 힘과, 그쵸? 반대로 우리 요걸 생각하면 편하죠. 이렇게 우리가 미소 변이가 있을 때 요렇게, 그쵸? 요렇게 작용하는, 우리가 당연히 요거 갔다 이렇게 놓고 풀었죠. 그렇기 때문에 3개의 노멀 스트레인과 3개의 쉐어 스트레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딱딱한 그 플레인 스트레인 조건에 대한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새로 배우는 플레인 스트레인, 한국말로는 이제 평면 변형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두께 방향으로 두꺼운 물체를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두께 방향으로 두껍다, 두께가 두꺼우면 우리가 변형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변형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단면인데 이렇게 두꺼운 약간 판이 이렇게 있다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얘를 인장을 하든 압축을 하든 간에 어떻게 우리가 두께 방향으로 우리가 엄청 두꺼운 게 있으면 그때 변형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플레인 스트레인, 우리가 평면 변형률을 입실론 G 또는 그 Z축에 평행한 거죠. 감마 GY, 감마 GX, 요 컴포넌트들이 다 뭐가 된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 제너럴 스테이트 스트레인, 우리가 말하는 그 일반적인 스트레인 텐서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요 부분, 그쵸? Z축에 관련된 요 부분들이 다 소고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왜? 0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되냐? 입실론 x, 감마 xy, 그쵸? 얘는 당연히 대칭이니까 yg, x, 얘는 같은 값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의 노멀 스트레인 그리고 하나의 쉐어 스트레인, 세 개의 컴포넌트를 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가 된다? 2차원이 된다 이거죠. 그럼 2차원이 되면 뭐가 된다? 힘 평형 방정식, 뭐 fx, fy, m, g 가지고 3개 보면 웬만하면 풀리겠다. 또는 그게 안 되는 문제는 컴포터빌리티를 사용한 문제가 풀리도록 하겠죠. 그럼 우리가 중간고사 때 배운
게 뭐냐? 평면 응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평면 응력에서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평면 플레인 스트레스라는 거는 우리가 얇은 박판이라고 얘기하면서 얇은 박판이라 하면 너무 얇아서 응력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얘기했었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플레인 스트레스라는 것은 얇은 박판, 너무 얇아서 응력을 우리가 사실은 생각하지 않아 무시해도 되는 거고, 너무 두꺼운 물체, 두꺼운 배관, 긴 배관, 그렇게 되는 경우는 플레인 스트레인, 우리가 평면 변형률은 어떻게 너무 길고 너무 두껍기 때문에 변형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시그마는 입실론 2니까 탄성계수니까 우리 뭐 당연히 응력이 생기면 변형률이 생기고 변형률이 생기면 응력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우리가 궁금증이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게 플레인 스트레스와 그런 플레인 스트레인이 뭐가 다른지, 그럼 같은 건가? 또는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궁금증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요 미소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dx,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dx, dy, dg의 크기를 가지는 미소 최적인데, 얘가 지금 어떤 응력을 상태에 놓여져 있냐? x축으로 시그마 x, 그쵸? y축으로 시그마 y만큼 작용하고 있고요. Z축으로는 응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얘는 무슨 상태다? 플레인 스트레스라는 상태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플레인 스트레스 상태에서 이 미소 최적의 변형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제가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육면체 형태의 미소 최적이 양방향으로 쫙 당겨지게 되면 당연히 X축으로는 변형이 인장 변형이라 할 거고요. 그렇죠? Y축으로도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렇죠? 근데 X축, Y축으로 늘어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배웠죠? 포화송비에 대한 내용. 그렇죠? 보고 우리가 엑시얼 방향으로 당기는 변형률로 인해서 레터럴 방향에 대한 압축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따라서 Z축 방향으로는 뭐가 생기냐? 압축 변형이 생긴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우리가 변형률은, 그쵸? 변형률은 정의를 살펴보면 초기 길이 또는 초기 형상에 따른, 여기서 노말이니까 초기 길이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초기 길이에 따른 변형량, 길이의 변형량 이렇게 될 건데, 따라서 우리가 궁금한 변형량, 요 변형량이 되겠죠. 얼만큼 인장됐는지, 얼만큼 압축됐는지에 대한 변형량을 변형률 곱하기 초기 길이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입실론 x dx. 그쵸? 어디서 많이 했던 거죠. 입실론 y dy. 그쵸? 여기는 마이너스, 그 감소값이라는 거 마이너스로 그냥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실론 g dg 이렇게 형태가 될 겁니다. 따라서 플레인 스트레스와 플레인 스트레인 동시에 작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 무슨 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포화송 이펙트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포화송비가 0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 했었던 것처럼 뭘 하냐, 우리가 그냥 노말 상태, 그냥 우리가 미소 최적을 글로벌 좌표계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아무 생각 안 하고 X축, Y축, Z축, G축을 이제 우리 Z축을 나누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축에 대한 변형률이 궁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인 스트레인 트랜스포메이션, 결국 플레인 스트레스 트랜스포메이션처럼 어떤 우리가 변화된 좌표계, 그쵸? 우리가 원래는 좌표계를 X, Y축 좌표계가 있었는데, 그쵸? XY축 좌표계가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뭘 갖고 놀고 싶다? X 프라임 좌표계, 그쵸? Y 프라임 좌표계에 대해서 갖고 놀고 싶다 이거죠. 따라서 X 프라임 좌표계, Y 프라임 좌표계 우리가 어떻게 부호교역을 할 거냐? 이렇게 반시배형 가는 거를 부호교역을 세타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쵸? 이렇게 세타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요때, 그쵸? 여기를 우리가 새로운 DX 프라임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요거를 요런 식으로 관계식 가질 수 있으니까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여기가 dy가 이렇게 되겠죠. dx. 따라서 dx는 우리가 알고 있는 dx 프라임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고요. dy는 dx 프라임 사인 세타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먼저 정의를 좀 살펴보고 할게요. 오랜만에 또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변형률에 대한 이제 가장 정의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오랜만에 또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헷갈릴 건데 우리가 응용 얘기하면 뭐 피나누게 이런 거는 이제 자신이 있고 또는 우리가 토크, 뭐 밴딩, 뭐 그쵸 우리 쉐어 다 얘기했었는데 요렇게 딱 쉐어 우리가 스트레인 얘기만 나오면 다들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당연히 음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변형 전에 요 미소 최적을 나타낸 것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점선으로 나타낸 것이 보다 이제 변형이 생긴 거죠. 어떻게 우리가 위로 45도로 이렇게 잡아당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x축으로도 저 색깔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x축으로도 변형이 얼마만큼 요만큼 이렇게 생겼고요. 그쵸? y축으로도 변형이 얼마큼 생겼냐? 요만큼 변형이 생겼습니다. 그쵸? 그러고 나서 얘만 생겼냐? 길이 변형만 생겼냐? 아니다. 변형률은 뭐라고 했죠? 제가 형상 변화라고 했죠. 그 형상의 길이와 각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5도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각도가 똑같은 각도의 형 변화가 생겼겠죠. 따라서 우리가 얘를 dx, dy 크기에 우리가 미소 최적이라 생각하게 되면 앞서 봤던 대로 요만큼 늘어난 값, 그쵸? 여기 항상 요만큼 늘어난 값은 어떻게 우리가 입실론 x d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는 입실론 y d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 요 각도를 각각의 각도 얘를 어떻게 플러스 그쵸? 얘가 나오는 거죠. 2분의 감마 x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감마 x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림을 스트레인 할 때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하시죠. 요렇게 지금 x축, y축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사각형 그쵸? 이게 변화되기 전에 미소 최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쉐어 스트레스를 이렇게 걸게 되죠. 이렇게 쉐어 스트레스를 걸게 되면 어떻게 변형이 된다? 이렇게 변형이 된다. 그렇죠? 요게 지금 조금 더 익숙하시죠? 그렇죠? 당연히 요거 길이 같고요. 그렇죠? 요 지금 변형된 형상이 누구랑 관련 있는 형상이다? 얘랑 관련 있는 형상이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렇죠? 요 각도가 뭐가 된다? 여기서는 감마 xy가 된다. 맞죠? 왜? 얘는 제 45도로 이렇게 당긴 거죠. 이렇게 위쪽으로 잡아 당긴 거니까 얘가 반반, 그쵸? 반반인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옆으로 그냥 싹 밀었을 때는 어떻게 여기가 감마 xy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갖고 놀 거냐, 그쵸? 플레인 스트레인, 그쵸? 플레인 스트레인 조건, 2D 조건으로 스트레인을 넘긴 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플레인 스트레스 했던 것처럼 어떻게 약간 중학도를 이용해서 어떻게 좀 처음에 x, y축에 있던 우리가 글로벌 좌표계에서 있던 거를 우리가 원하는 좌표계 이동했을 때 변형량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게 되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플레인 스트레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싶은데 그때 스트레인 컴포넌트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각각의 스트레인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새로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보게 되면 x축에서 입실론 x만큼 생기고 그렇죠. y축에서 입실론 y만큼 생기고 각도에서 감마 xy만큼 생겼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xy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좌표계 기준으로 생겨난 거고 그걸 어떻게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좌표축에서 어떻게 걔네가 작용하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노멀 스트레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뭔가 이게 dx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노멀 스트레인 입실론 x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멀 스트레인 입실론 x는 dx가 이렇게 있고요. 이때 입실론 x만큼 당겨진다고 하면 요 당겨진 길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변형률 곱하기 그 초기 길이에서 입실론 dx가 요거의 길이가 됩니다. 그러면 요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럼 얘는 누구랑 평행하냐? x 프라임 축이랑 평행하게 되고요. 얘는 누구랑 평행하냐? y 프라임 축이랑 평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각도가 뭐가 된다? 이렇게 세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요 크기는 얼마게 되죠? 여기는 입실론 x 입실론 x dx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입실론 x dx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x축, 그쵸? dx가 뭔가 늘어날 텐데, 이 입실론 x, 우리가 dx만 살펴보게, dx 프라임에 대해서만 살펴보게 되면, dx 프라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입실론 x로 인해서 늘어난 것은 누가 관련이 있다? 얘가 관련 있죠, 그쵸? 요 성분이 관련 있겠죠. 그래서 요 성분이 이렇게 당겨진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로 인한 거? 입실론 x 프라임, 엑셀런 x로 인해서 dx 프라임이 늘어난 길이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표현을 다시 하면 dx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입실론 여기다 쓰겠습니다. 입실론 dx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노멀 스트레인 입실론 x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이번에는 입실론 y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입실론 y는 우리가 dy가 초기 길이가 이렇게 있을 때 입실론 y만큼 당겨지게 되면, 원래 좀 과장해서 그렸습니다. 입실론 y의 dy만큼 길이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 dy는 우리가 결국은 dx 프라임, x 프라임 축에 대해서 궁금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성분을 분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분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여기는 우리 x 프라임 축이랑 평행한 거, 여기는 y 프라임 축이랑 평행한 거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당연히 세타가 여기 세타, 2파이 마이너스 세타,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2y dy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얘는 2y dy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제가 초록색으로 표현한 것이 노멀 스트레인 입실론 x로 인하여 dx 프라임, x 프라임 축에 작용하는 늘어난 길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마찬가지로 노멀 스트레인 입실론 y로 인해서 dx 프라임 축에 변화하는 거는 누가 된다? 당연히 얘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제가 평행하게 만들어놨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입실론 y dy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하나 남았죠. 노멀 스트레인 2개 했으니까 뭐가 남았다? 시어 스트레인 하나 남았습니다. 이 그림을 좀 살펴보시면, 조금 이제 과장해서 그렸는데, 우리가 dy 축이 있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타, 우리가 아는 그 시어 스트레인은 엄청 그 변화량이 작아서, 뭐 세타는 사인 세타고 탄젠 세타 이런 거를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과장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길게 그렸습니다. 원래는 이제 dx 프라임 축과 이렇게 만나야 되지만, 살짝 과장해서 이렇게 좀 늘어났다 생각을 해보면, 감마 xy dy, 그쵸? 이렇게 세타를 밀면서, 그쵸? 사실 이렇게 또 같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림상 이렇게 그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쵸? 이렇게 우리 역학이라는 게 이렇게 가정이 조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원래는 dy가 이렇게 밀려나는데, 그쵸? 밀려나는데, 그때 감마 xy, 우리가 말하는 시어 스트레인으로 인한 요 변형된 길이는 감마 xy dy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얘는 어떻게 우리가 또 성분을 나눌 수 있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요렇게 그쵸? 이렇게 나눌 것이, 얘가 수직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분을 써 보시면 감마, 그쵸? 색깔 어떻게 했죠? 감마 xy dy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것이고요. 감마 xy dy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지금 뭐에 관심을 갖고 있냐, x 프라임 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x 프라임 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결국 이 dx 프라임이, 축의 길이 dx 프라임이 얼마만큼 변형됐냐를 궁금한 거니까, 결국 얘가 그대로 가서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감마 xy dy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럼 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제너럴 플레인 스트레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2D 변형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 변환을 하고 싶은데 세 가지를 한다는 거죠. 결국은 첫 번째, 노멀 x, 노멀 스트레인에 대한 입실론 x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노멀 스트레인 입실론 y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입실론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인 감마 xy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궁금한 건 dx가 얼마나 변화했는지에 대한 델타 x량이 궁금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입실론 x 프라임, 우리가 x 프라임 축에 대하여, 그렇죠? x 프라임 축에서 변형량은 초기 길이
dx 프라임에 대해서 델타 x 프라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일단 구한다. 얼마만큼 변형됐나를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 각각 우리가 탄성이니까 각각 이제 슈퍼포지션을 각각 선형합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입실론 x로 인해서 늘어난 길이를 살펴봤더니 그쵸 우리가 아까 구했죠 어디 입실론 x dx 코사인 세타 그쵸 그러면 여기 쓰시면 됩니다. 입실론 x dx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쵸 그러면 입실론 y로 인해 늘어난 값은 그쵸 입실론 y dy 사인 세타 그쵸 왜 여기 저 색깔 좀 달리하겠습니다. 그쵸 여기가 여기고 그쵸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입실론 y dy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감마 xy에 대한 거는 감마 xy dy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감마 xy dy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 또 하나의 우리가 그 관련이 있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는 dx고요. 그쵸? dx, dy, dy. 그쵸? 여긴 누구와 관련된 거다? 얘랑 관련된 거죠. 그쵸? 근데 지금 보면 우리는 결국 궁금한 것이 입실론 x 프라임을 구하고 싶은 거고 입실론 x 프라임은 dx 프라임에 대한 정의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어디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관계식 이거 좀 잘못했습니다. 그쵸? 여기가 x죠. 그쵸? 이렇게 x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 두 관계식을 우리 말하는 그 삼각함수 관계를 삼각비를 포함시키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dx는 dx 프라임 코사인 세타니까 입실론 x dx 프라임 그쵸? 여기 되면 dx 프라임 코사인 제곱인데 dx 프라임은 이걸로 이렇게 나눠지게 될 테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쵸? 좀 더 들려 써볼까요? 보게 되면 우리가 보면 그쵸 ex 프라임은 dx 프라임 이렇게 나타낸 거니까 dx 프라임 그래서 입실론 x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입실론 y는 dy의 dx 프라임 사인 세타 그러니까 입실론 y의 dx 프라임의 사인 제곱 세타인데 dx 프라임이 이렇게 남아가서 입실론 x 프라임이 될 테니까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쵸? dy는 dx 프라임 세타 코사인 세타 그쵸? 마찬가지로 얘는 감마 xy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럼 뭐 하고 싶다? 우리 두배각 공식 쓰고 싶죠? 여기 보면 두배각 공식 쓰고 싶으면 우리 모아 서클에서 했던 거가 그대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입실론 x는 그쵸?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나누기 2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쵸? 2y에 1 플러스 사인 2세타 1 마이너스죠.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나누기 2 플러스 2 나누기 감마 xy의 사인 2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떻게 우리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y 어디서 많이 봤던 꼴이죠. 나누기 2 플러스 그쵸? 얘는 플러스니까 입실론 x고 얘는 마이너스 입실론 y 나누기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감마 xy 나누기 사인 2세타 이런 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동영상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나가진 않고요. 여기서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쉐어스트는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여기 제가 하나 정리해 왔죠. 우리가 잠깐 정리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제너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면서 플레인 스트레스를 우리가 중간고사 때 배웠고 오늘 플레인 스트레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플레인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 얇은 박판이기 때문에 두께방의 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각 shear 성분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플레인 스트레인 오늘 배운 플레인 스트레인 같은 경우 너무나 두껍기 때문에 Z방향에 뭐가 없다? 변형이 없고 그쵸? 그때 쉐어 변형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외웠었냐 평균 그쵸? 그리고 x에서 y 뺀 거에 대해서 코사인 2세타 감마 타우는 사인 2세타 이렇게 외웠었는데 오늘 지금 저희가 이거 확인만 했죠. 근데 꼴이 비슷합니다. 어떻게? 얘가 당연히 타우 xy 평균이죠. 입실론 xy에 대한 평균, 입실론 x에서 y 뺀 거에 대한 값 차죠.
차값에 대하여 당의 코사인 세타고 뭐만 다르냐? 여기선 타우 xy였는데, 그쵸? 여기 타우 xy였는데 우리는 2분의 감마 xy 이렇게 변형률을 똑같이 형태가 되게 되고, 그거는 뒤에는 사인이 세타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중간고사 때 한번 이제 눈에 익숙했던 꼴이기 때문에 이 유도 과정만 수업 시간에 같이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바로 제가 이어서 이 앞에 간단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고요. 요거 쉐어 스트레인, 그리고 요 뒤에 부분 이제 프린시플 스트레인,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이 이 꼴이 같다는 건 뭐죠? 결국 우리가 배웠던 무어 서클, 스트레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나왔던 무어 서클을 그대로 어디도 작용할 수 있다. 스트레인 트랜스포메이션에도 작용할 수 있다.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